요즘 주변에서 90세,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분들은 100세가 넘어도 정정하시고 활기차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훨씬 젊은 나이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 그러던 중에 어제 EBS 다큐 채널에서 일평남짓 시골집에서 주변 사람 도움 없이 산다는 100세 남성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노인의 숨겨진 비밀이란 영상을 보았습니다. 100세이신 분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100세 이상인 세 분이 나오는데 잠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서 이분들이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정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공통점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올해 100세이신 할아버지십니다. 방에서 혼자 식사도 다 만들어서 챙겨 드시고요. 소주나 막걸리도 한 잔씩 드시나 보네요. 아무리 매일 타는 자전거라도 저렇게 멋지게 자전거를 올라타고 균형 잡고 가시는 게 너무나 대단하시네요. 살자고 설득해도 할아버지는 이것을 결코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올해 99세이신 할머니이십니다. 요새 할머니의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가족분들이 다리미를 숨겨 놓으시는데요. 집안 곳곳을 뒤져서라도 기어코 찾아서 다림질을 하신답니다. 이분은 올해 102세이신 할아버지십니다. 매일 2시간 넘게 사진관으로 나오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루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점심 식사도 매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순두부찌개를 드신다고 하네요. 이 영상의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공통점들 많이 찾으셨나요? 아, 이분들이 고집이 무척 세시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이런 거 찾았다고 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이분들의 영상으로부터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5가지 비밀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비밀, 내가 할 일을 내가 정한다. 앞서 보신 세 분이 사진관 가는 일, 자전거 타는 일, 다림질 같은 일은 모두 스스로 결정한 활동이지요. 우리 몸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다 정해놓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105세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불편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답답했어. 밥 먹을 시간, 자는 시간, 산책 가는 시간 다 정해져 있잖아. 나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싶단 말이야.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입니다. 이곳에 100세 어르신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합니다. 오늘 밭에 나갈까 말까? 무엇을 요리할까? 어디로 산책을 갈까? 이런 작은 결정들을 매일매일 스스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들의 장수 비결이자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나가볼까?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까? 이렇게 작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두 번째 비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 세 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일에 빠져듭니다.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니 더 잘하게 되고 잘하니 더 재미있어집니다. 이것을 성공 경험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오늘도 이걸 해냈어.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런 상실감이 노년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경험을 쌓으면 그 상실감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의 행복감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2배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꽃 가꾸기, 글쓰기, 요리, 산책, 바느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밀 일을 매일 꾸준하게 한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시는 92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조금 피곤해도 나가십니다. 가족들이 말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안 나가면 오히려 몸이 더 찌뿌둥해. 나가야 속이 시원해.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시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활동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우리 몸의 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이 시계가 정확하면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일관된 생활 패턴을 가진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20%나 낮았습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 뇌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매일매일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으면 뇌는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활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걷는 사람의 심장은 강해집니다. 매일 움직이는 사람의 근육과 뼈는 튼튼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고 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불편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기, 매일 아침 창문 열고 심호흡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꾸준함이 바로 건강 장수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 비밀 몸을 계속 움직인다. 사진관에 나가시는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십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를 한 바퀴 도십니다. 다림질을 하시는 할머니는 팔과 어깨를 계속 움직이십니다. 이분들에게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저으십니다. 특별히 운동은 안 해요. 그냥 일하는 거지. 바로 이겁니다.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약 20분 정도입니다. 이것이 심장질환, 당뇨병, 우울증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미국 노인학회에서는 더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일상적 움직임 자체가 최고의 운동이다. 무슨 뜻일까요?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몸을 쓰는 것입니다.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고 계단을 오르고 시장에 걸어가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제주도의 한 100세 할머니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밭에 나가서 김을 메고 채소를 가꾸십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들긴 한데 이게 내 일이야. 이거 안 하면 더 아파.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비싼 운동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서 걷고 손을 뻗어 물건을 짚고 계단을 오르고 몸을 굽혀 청소를 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집안을 걸어 다니는 것부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부터, 천천히 조금씩. 그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4번째 비결입니다. 5번째 비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사진관 할아버지는 손님들이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사진 잘 나올 거예요. 그 한마디에 손님들이 웃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할아버지는 동네를 돌면서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십니다. 어제는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아이고, 건강하셔서 다행이네요. 다림질 하시는 할머니는 가족 옷을 반듯하게 다려놓으십니다. 손자가 할머니, 제 셔츠 예쁘게 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 할머니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30%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면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 할머니께 반찬을 나눠드리는 것,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동네 모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95세 할아버지가 매일 마을 앞 버스 정류장을 청소하신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하신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이 깨끗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할아버지는 한박 웃음을 지으신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5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5가지 비밀. 첫째, 내가 할 일을 내가 정한다. 둘째, 좋아하는 일을 한다. 셋째, 일을 꾸준히 한다. 넷째, 몸을 계속 움직인다. 다섯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이 5가지는 사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정하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몸을 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만족감으로 채워지고 행복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건강하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오늘은 뭘 할까 스스로 정해보는 것부터,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부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